5장부터는 이제 이 캐리어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적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의 전송 현상을 보는 게 챕터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이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전류 성분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들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전류를 발생합니다. 왜? 캐리어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의 정의가 단면적의 1초 동안 지나가는 전하의 양인데, 이거는 캐리어가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니까 전류의 성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캐리어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 캐리어를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는 전압을 가해서,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 전개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홀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캐리어가 이동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 성분을 갖다가 우리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디퓨전 커런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농도 차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디퓨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뭡니까? 공기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은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일어나는 것은, 고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밀도가 높고, 저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밀도가 낮은 거니까 공기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디퓨전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잉크방울을 이렇게 물에 딱 들자면은 까만색이 싹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것은 잉크에 대한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도 디퓨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는 모두 다 디퓨전이 발생을 합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렇게. 고체는 안 돼요. 고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액체와 기체, 그 다음에 반도체에 늘어있는 전자나 전공,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니까 디퓨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디퓨전 커런트, 이거에 대해서 5장에서는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드리프트 커런트는 전기에 의한 전류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으로 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ohm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죠. 헤로인에서 나오는 ohm의 법칙이 바로 이 드리프트 커런트 때문에 만족하는 거지, 디퓨저는 ohm의 법칙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ohm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ohm의 법칙을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항 성분이 있을 때 ohm의 법칙이 만족한다.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이렇게 로 곱하기 VD 이렇게 뭐 하는데, 로는 뭐냐 하면은 전하 밀도입니다.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차지 데시티예요. 그러면은 전자의 밀도에다가 전자가 갖고 있는 차지 E를 곱하면은 전하 밀도가 되고, 홀이 있다. 그러면 홀의 밀도에다가 홀이 갖고 있는 차지 Q를 곱하면은 전하 밀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VD는 그 캐리어들의 평균 속도예요. 각각의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4장 처음에 할 때 보존율, 3장인가? 3장에서 우리 한번 약간 달았습니다.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서. 캐리어가 이렇게 생겨 전기가 있을 때 하이 레벨에 있는, 그리고 모든 소자들이 어떤 운동량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전자가 이렇게, 전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EK 다이그램에 이렇게 차 있다가 필드가 이렇게 가함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조금 없어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드리프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를 가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전류 밀도가 모든 전자에 대해서 속도가 있을 거고, 그 속도에다가 차지를 곱해서 모든 전자를 더하면은 전류 밀도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적으로 전자에 대해서 행동을 다 알아야 돼.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쟤는 저렇게 움직이니까 각각 다 구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자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10에 18승계, 10에 16승계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다 알아,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 넘어가는데,
요게 1에서 n까지 2를 갖다가 요걸 전자의 숫자죠, 그죠? 밀도를 의미하는 거고 요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속도를 갖다가 전부 다 더해. 더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라는 것이 n분의 여기 nn 여기 둘 다 nn이니까 좀 그렇네. 라지 n이다. n분의 vi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vi 이렇게 하면은 평균 속도가 되죠, 그렇죠? 그럼 평균 속도에다가 뭐 여기 저는 n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평균 속도 대신에 얘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n 곱하기 평균 속도가 돼요. n 곱하기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전하량이니까 q가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차지 density rho가 됩니다. 여기서는 2니까 전자의 차지량이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자가 x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전류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전자의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전류는 흐르는 거니까 여기에 부호가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승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홀이라면 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JP는 시그마 i가 1에서 p까지 p개만큼 그 다음에 차지량 q에다가 vi를 곱하는 거니까 q 곱하기 p 곱하기 vd 속도 평균 속도를 곱하면 돼요. 이때 q는 홀의 전하량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전자의 전하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홀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전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홀의 움직임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식으로부터 유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류 밀도 J는 차지 데시티 로에다가 속도 Vd를 곱하면 된다. 단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로가 쿠럼이죠. 그렇죠? 근데 세제곱 센티미터당 들어있는 차지량일 거예요. 왜? 전하 밀도니까. 곱하기 VD는 센티미터 파 세크죠. 그쵸? 그럼 뭐 해야 돼요? 쿠론 파 세크 곱하기 센티미터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쿠론 파 세크가 뭡니까? 바로 암페어죠. 그쵸?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차지량이니까 dt분의 dq가 i라고. 그쵸? 그래서 암페어는 쿠롬 나누기 세커. 그래서 얘가 암페어가 되고 암페어파 제곱 센티미터니까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류니까 바로 전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여기에 N0가 있고 P0가 있다. 그러니까 뭐 N0 있어도 되고 N0도 되고 뭐 N0를 합시다. 생성되는 양이니까 선물이 키우려면 뭐 하고 비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전개를 가해 V라는 전압을 가하면은 선물이 키운 상태가 아니니까 제로가 빠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지만 캐리어 숫자가 전개에 의해서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N0, P0 그대로 두겠어요. 그만한 양이 여기 들어있고 전압 V를 가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전개 E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들이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홀은 전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그래서 속도 VD를 구해보면은 어떤 일렉트릭 필드 E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UN으로 둬요. 그러니까 필드가 강하면은 많이 움직일 거고, 그죠? 빨리 움직일 거고, 필드가 약하면 천천히 움직일 거고.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이 이와 같이 나온다. 좀 이따가 이제 UN하고 또 다시 또 들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 VD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원래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 한 개를 추적을 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kT가 돼요. 온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온도가 만들어지는 에너지하고 이게 같다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전자의 속도는 달라져. 이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개를 가기 전에. 일반적인 반도체 내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이렇게 온 방향으로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VI가 V 서멀이라 그래요. 서멀 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서멀 벨로시티. 열 속도라 그러는데 요 속도를 요 계산 이어서 T가 300도 K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서멀 벨로시티는 10의 7cm/s가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 있는 전자는 이만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모든 전자가 똑같이. 그래서 모든 전자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제로가 된다고. 그렇지만 속도가 제로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이만한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턱이에요. 일반적으로 전기를 가했을 때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보다는 얘가 수백 배나 높아. 가장 강한 E를 가하더라도 전자의 평균 속도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속도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이 전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전자가 조금 덜 가고 왼쪽으로 갈 때는 더 가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균을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평균 속도가 바로 이 VD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이렇게 막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은 이 평균이 왼쪽으로 싹 간다는 거지. 이것이 평균 속도 VD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VD가 UNE니까 여기다가 잡으면은 제2의 디퓨저는 드리프트 커런트는 로가 차지양, 전자가 갖고 있는 차지양 E에다가 그 다음에 밀도, N0 전자의 밀도를 곱하면 여기 전자의 차지양이 됩니다. 그렇죠? 전하 밀도가 되고 속도 UN에다가 E를 곱하면은 바로 전류, 드리프트 커런트인데 이거는 전자에 의한 전류예요. 그러면 전공에 대한 전류를 구해보면 이걸 JN이라고 합니다. JP의 드리프트라 하면은 Q의 어머니는 Q의 P0의 UN의 E. 자, 그런데 여기 내가 잘못 썼어요. 여기에 VDN, VD가 이렇게 쓰는데 VDN, 전자에 대한 평균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왜?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니까 필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고 그래서 전자는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UN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전공은 DP는 요거는 UP의 E를 곱해야 돼요. 요거는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홀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라는 텀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때 UN과 UP가 요건 일렉트론 모빌리티라고 그러고요. 이동도. 그 다음 요거는 홀 모빌리티. 재료마다 온도마다 다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T가 300도 K 때 UN의 값은 실리콘에 대해서 U350 센티미터 자선 파 볼트 세크고요. UP는 480 센티미터 제곱 파 볼트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펴 있어요, 값상. 그 다음에 실리콘 말고 가륨 아세나이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마늄에 대해서인데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 실리콘에 비해서는 뭐 전자가 좀 빨리 움직이지만은 홀에보다는 그러니까 이동도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자가 똑같은 전기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기 할 때 공기 중에서 달리기 하는 거하고 물속에서 달리기 하는 건 다르죠. 그 주변에 환경이 다르면은 똑같은 필드를 가더라도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져. 실리콘이라는 내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가륨 아세나이드라는 내부 안에서의 전자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300도 온도가 올라가면 어디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온도에 따라서 서멀 벨로시티는 빨라가는데 빠려지는데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자의 이동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그냥 전자가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스캐터링이 일어납니다. 원자 핵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동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자주 일어나면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은 이 레티스들이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심해지니까 오히려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ES 스캐터링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서멀 벨로시티가 높으니까 이같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근접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 그래서 그거는 떨어지고 또 오히려 좋아지고.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는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은 뭐하고요. 온도에 따라서 그 팩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픽스되고 재료가 픽스되면은 일렉트론에 대한 모빌리티와 홀에 대한 모빌리티가 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비교하면 차이는 나지만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게 가륨 아세나이드의 경우에는요. UN하고 UP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UN이 커요.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가륨 아세나이드가 이게 8,500이 되고요. 얘가 400이 돼요. 그러니까 1350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가륨 아세나이드가. 근데 UP를 보면은 오히려 가륨 아세나이드가 떨어져. 그러니까 홀은 거의 잘 못 움직이고 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재료를 들어간 매스 FET라고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이 실리콘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가륨 아세나이드로 써요. 왜? 어느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8,500이라는 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전자 때문에 가륨 아세나이드를 쓰고 가륨 아세나이드 쓰는 거는 N타입밖에 안 돼요. P타입은 쓸 수가 없어. 왜? P 쓰면 오히려 실리콘보다 뭐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매스 FET는 주로 N타입만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동도가 있으면은 그 이동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류 밀도, 드리프트 커런트가 만들어집니다. 홀에 대한 드리프트 커런트, 그 다음에 일렉트론에 대한 드리프트 커런트. 따라서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는 전자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와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의 합과 같고요. 이거는 얘하고 더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E가 마이너스 Q죠, 그쵸? Q는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상, E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상. 책에는 E하고 Q하고 똑같이 썼는데 다르게 써야 돼요. 원래 다른 책을 보면은 E는 그냥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전자의 차지량이 E고 Q는 전공의 차지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E가 그냥 Q야. 그래서 Q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Q를 앞으로 끄집어보면은 UN 곱하기 N0 플러스 UP 곱하기 P0 곱하기 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V 이꼬르 RI가 아니고 원래는 J 이꼬르 시그마 E입니다. 그러니까 전류 밀도하고 일렉트릭 필드하고를 따지는 것이 오음의 법칙이고 이걸 갖다가 소재에 넣으면은 저항에다가 넣으면은 V 이꼬르 RI라는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면 시그마가 뭐가 되느냐 하면 도전율인데 Q에 UN의 N0 플러스 UP의 P0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도전율이에요. 그래서 시그마가 크면 전류가 잘 흐르고 시그마가 적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율이 크려 그러면 뭡니까? N0가 크고 P0가 커야 되지, 그쵸? 그래서 N0 캐리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는 잘 흐른다는 거예요. 자, N타입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N0에 비해서 P0가 그냥 큰 게 아니고 아주 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ND를 갖다가 10에 12성계 이렇게 하면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보통 10에 14성계 이상은 넣을 거니까 ND를 이렇게 넣으면은 N0는 10에 14성이 되지만 P0는 왜 돼요? ND분의 NI 자성이니까 2.25 곱하기 10에 6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N0가 P0보다 훨씬 더 커. 그러면 이 두 개의 항 중에 돼요. 이 항보다는 이 항이 훨씬 더 크죠. UN하고 UP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3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N타입인 경우에는 시그마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일렉트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P타입인 경우에는 반대로 시그마가 QUP, P0, 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온 단어니까 지금 쓰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모조리티 캐리어와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모조리티 캐리어, 소수를 차지하는 게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그러면은 N타입에서 모조리티 캐리어는 전자,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홀. P타입에서는 모조리티 캐리어가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전자. 그러면은 시그마는 누구를 따라간다고? 모조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왜? N타입은 N0, P타입은 P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N타입에서 N0는 모조리티 캐리어, P타입의 모조리티 캐리어는 P0. 그래서 모조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도전들은 결정이 된다. 이 가정 안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NB가 뭐 진성하고 비슷한 숫자로 들어가고 겨우 N타입을 만들면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N타입을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N0하고 P0는 많이 차이가 나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10의 14성하고 10의 6성이니까 10의 8성 오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지, 그렇죠? 이건 계산기 두드려봐야 이 홀에 대한 모빌티는 N타입에서는 계산 더하기는 더하는데 더해봐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모조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결정이 된다. 자,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UN하고 UP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드리프트 커런트에서 발생되는 텀이에요. 얘네들 UN, UP가, 그렇죠? 디퓨저는 아니고 드리프트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합니다. 일렉트릭 필드 E를 가하게 되면 전자에 어떤 힘이 발생해요? 쿠론 포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쿠론 포스가 F는 힘은 Q, 전자의 차지 양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E를 곱하면 전자에 가해주는 힘이 돼요. 이게 쿠론 포스죠, 그렇죠? 자, 힘 F는 E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인데 전자인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힘하고 일렉트릭 필드는 다릅니다. 여기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E가 형성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힘을 어디로 받아요? 전자는 네거티브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힘과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네거티브 차지가 있는 거예요. 자, 힘은 뭐가 되죠? 질량 mn 스타에 여기서 cn이라고 그럽니다. mcn의 dt분의 dv. 여기 뭡니까? 가속도죠, 그렇죠? 속도를 미분한 것은 가속도니까 여기에 dn 이렇게 씁니다. 전자의 평균 속도를 갖다가 미분한 값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전자가 받는 힘의 양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MCN 스타는요, 자, 전자의 질량인데, 유해 질량인데, 여기 유해 질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 뒤에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 상태 밀도를 구할 때 유해 질량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도전율을 구할 때 들어가는 유해 질량, 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전도성에 의한 전자의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썼던 질량은 상태 밀도를 구할 때 쓰는 질량이고, 지금은
도전제를 구할 때 쓰는 질량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요 식으로부터 dt분의 dv에 넣어야 돼요. mcn 스타가 여기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mcn 스타 분의 e가 됩니다. 비교값도 지금 그냥 v라고 썼죠. 전자의 속도니까. 그래서 v는 mcn 스타 분의 e 곱하기 적분을 하는 거니까 시간 함수 t를 곱하면 돼. 상수를 갖다 적분한 거니까. 미분한 값이 n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t가 하나 붙으면 되죠, 그죠?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 썸멀 벨스트로 쫙 움직여요, 그렇죠? 이만한 속도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약간의 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역시 조금 덜 가.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스캐터링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넌 스캐터링이 있고요. 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포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포논이 뭡니까? 포논의 원천이 포톤은 광이죠, 그렇죠? 광입자를 포톤이라 그러면은 포논은 열입자입니다. 그 열입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이 있죠. 실리콘에 다이아몬드 구조가 각 원자들이 있어요.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이 바이브레이션을 갖다가 우리는 포논이라 그래요. 그게 온도로 관련된 거예요. 얘는 온도를 결정해. 그러니까 T가 0도 K 때는 레티스들이 가만히 있어. 원자 핵들이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바이브레이션이 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파형이 뭡니까? 우리가 2장에 3장 시작할 때 크로닉 페니 모델에서 이게 원자가 있는 자리죠, 그렇죠? 이 가만히 있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이죠.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뭐 돼요? 이 전자가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전자의 이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 주변을 가게 되면은 갑자기 얘네들이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자, 원자 핵이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전자하고 레티스하고 두 개가 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가 레티스한테 에너지를 다 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운동의 에너지를 다 주는데 어느 걸 주느냐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받았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멀 벨로시티는 항상 갖고 있고 그거는 기준적으로 갖고 있고 그거 말고 여분으로 받았던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고 움직이면은 포텐셜이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거니까 그 늘어나는 에너지를 갖다가 레티스한테 다 줘요. 그러면 레티스는 뭡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바이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저항체에다가 전류를 흘리면은 열이 나죠, 그렇죠? 그 열이 바로 이 열입니다. 전자가 레티스한테 준 걸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포넌 스캐터링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이 이오나이즈드 임프리트라는 것은 뭐냐면 N타입이면 ND라는 도너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레티스는 굉장히 작은데 비해서 얘는 바위 덩어리만큼 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가면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가 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의 숫자는 굉장히 덤성덤성 있고 레티스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거죠, 그죠? 왜? 얘가 있는 거는 10에 22성계나 있지만 얘는 뭐 10에 뭐 14성계, 15성계 이렇게 있을 거니까 얘는 숫자가 적지만은 크기는 크고 얘는 적지만은 숫자가 많고
그래서 어느 게 먼저 일어날지는 그거는 나중에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자, 서멀 벨로시티는 떼버리고 시간 t에 따라서 어떤 전자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t가 제로일 때 속도 v가 제로야. 자, 속도 v가 제로라는 것은 서멀 벨로시티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서멀 벨로시티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무시하고 새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얻었던 속도가 처음에는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증가합니다. 속도가 시간 t에 의해서 증가를 해요. 그렇죠? 증가를 하다가 이 전자가 스캐팅이 일어나. 그러니까 포논 스캐팅이 일어나든 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팅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레이티스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주고 나면은 자기는 다시 속도가 0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어부를 좀 멀리 갔어. 처음에는 이만큼 가다가 공격적으로 멀리까지 갈 때까지 스캐팅이 안 일어나. 그래서 다시 스캐팅이 일어나니 다시 저로를 떨어졌어. 그 다음 또 갑니다. 근데 오늘 금방 또 스캐팅이 일어나서 떨어져.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출발은 속도가 늘어났다가 스캐팅이 일어나서 저로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가 일어날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전자가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왜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의 반 정도가 평균 속도가 된다. 여기 뭡니까? 요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타워 cn이라고 부르면 요거는 충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전자가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매번 달라지니까 그거 다 다르게 못 쓰니까 평균. 그러니까 말은 그냥 충돌 시간 쓰고 안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평균 충돌과 충돌 사이에 시간. 충돌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충돌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값을 타워 CN이라고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T가 속도가 VDN으로 바뀌면 왜 되겠어요? 이게 2분의 1로 줄고 앰플리튜드 맥시멈에서 반으로 줄고 MCN 스타의 E 곱하기 타워 CN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평균을 구해가 보면은 2분의 1이라는 벡터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지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나도 몰라. 하여튼 평균을 구해보면 이 예로 보면은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구해보면은 2분의 1 텀이 없어진다. 따라서 전자의 평균 속도 VDN은 일렉트릭 필드는 빠져나와요. 왜? 지금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VDN이 UN의 E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VDN은 여기서 2분의 1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MCN 스타분의 E 타워 CN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가 마이너스 Q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Q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U에는 바로 MCN 스타 분의 Q 곱하기 타워 CN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우면 모빌리티가 떨어지고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 충돌이 자꾸 일어나면 왜 돼요? 타워 CN이 짧죠? 충돌과 충돌 사이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자주 일어날 거 아니야.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 역시 모빌리티가 떨어지고 이거는 상수니까 뭐 큰 의미 없고요. 그래서 Q 곱하기 타워 CN에서 질량을 나누는 값이 UN 모빌리티,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콜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MCP의 스타 분의 Q의 타워 CP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UP는 MCP 스타 분의 Q 타워 CP.
이거는 전자에 대한 거고, 이거는 홀에 대한 거예요.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뭐 필요할 때 한 번씩 들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빌리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충돌 시간에 비례한다. 이 충돌이 천천히 일어나면은 모빌리티가 좋고, 그 다음 질량이 가벼우면은 잘 움직이고, 당장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가벼운 거는 멀리 갈 거고, 빨리 갈 거고, 무거운 거는 천천히 가게 됩니다. 고전적학에서 하는 말과 똑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UI와 UL이 있는데요. 모빌리티를 구하는데, UI는 뭐냐 하면은 impurity의 첨자입니다. I가 impurity에 의해서, 그러니까 ionized impurity scattering 에서 나타나는 모빌리티. 얘는 L이라고 해서 레티스, 그러니까 포논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일어날 때 얘기인데, 포논 스캐터링을 갖다가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논 스캐터링을 같은 말로 레티스. 뭐 포논 자체가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을 갖다 포논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레티스 스캐터링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UI라는 것은 impurity scattering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빌리티입니다. 그럼 누구를 결정하느냐면은 여기 있는 타워 CP를 결정하는 거예요. 스캐터링이. 그러니까 impurity, 그러니까 레티스하고 부딪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impurity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타워 CN하고 타워 CP까지 만들어졌을 때 그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빌리티를 갖다가 U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UL은 자, 그러니까 UI가 타워, 임퓨리티하고 스캐팅이 일어나는 그 충돌 시간. 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얘는 레티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쫙 가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뭐냐 하면은 요거는 임퓨리티하고 충돌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레티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레티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임퓨리티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워 CN 중에 임퓨리티에 의해서 걸리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임퓨리티와 임퓨리티, 레티스하고 스캐터링 하는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레티스끼리만, 그러니까 임퓨리티하고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임퓨리티하고 스캐터링이 일어날 때 요 걸리는 시간을 타워로 뒀을 때 요 시기에 열면은 바로 그것이 UI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이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돼요. 들어가 있는 이물질이 많으니까 이물질하고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맞아? 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많이 부딪히잖아.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보다는. 그러니까 임퓨리티가 많으면 말서 도핑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퓨리티가 많아질 거니까 도나하고 억세트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UI는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는 증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서멀 벨로시티가 올라가요. 그럼 굉장히 전자가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빨리 지나가니까 인피니티 근방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충돌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세 개를 만났는데 두 번은 일어나고 한 번은 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UI는 온도에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UL은 이 온도 함수예요.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자, 레티스 스캐터링은 레티스들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많이 움직이니까 스캐터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스캐터링이 자주 일어나니까 모빌리티는 떨어지죠.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는 쭉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온도가 되는데요. 온도 T에 따라서 U 값을 구해보면 이런 스타일로 변합니다. 얘하고는 달라. 얘는 ND가 10의 14성, 이게 10의 15성,
10의 16성. 더 많은데? 18, 19. 이게 18, 이게 19. 그래서 여기는 좀 낮으면, 도핑 레이트가 낮으면은 얘가 주가 되고요. 왜? 유에는 레티스하고 자주 일어나는 것은 도핑 레이트가 많으면은 도핑이 먼저 일어날 거니까, 걔가 먼저 일어날 거니까 얘가 도미넌트 주고, 도핑 레이트가 떨어지면은 얘가 도미넌트 하니까 도핑 레이트가 10의 14성, 10의 15성일 때는 온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 10의 18성, 10의 19성 가면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변하게 된다. 도핑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도핑 레이트에 의해서 UI는 반비례하고 온도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것은 레티스 스캐터링이 의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타워 CN이라는 것은 DT라는 시간 동안에 타워 CN을 나누면 뭐 해야 돼요? DT라는 시간에 전자가 충돌하는 개수입니다. 예. 얘가 평균 충돌과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 평균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1초 동안에 몇 번 일어나느냐 하면은 1을 갖다가 타워 시간을 나누면 돼. 자, 충돌과 충돌 사이 걸리는 시간이 10의 6석 세컨드. 그러면은 1초라는 것 중에 이렇게 여기서까지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몇 개 들어가냐면은 10의 6성개가 들어가. 그렇죠? 너무 많아서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1초 동안에 0.1이다. 타워 CN이 0.1초라면 1초 동안 충돌이 몇 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10분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10분 일어나야 한 번과 충돌 한 번 일어날 때마다 0.1초씩 걸리는 거지. 그래서 시간, 토탈 걸리는 시간 DT 안에 타워 CN을 나누면 DT라는 시간 안에 몇 분 일어났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T 안에 타워 I라면 타워 I는 뭐냐면 인피니티가 에 의해서 충돌하는 충돌과 충돌 사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토탈 숫자고, 이거는 인피니티와 충돌하는 숫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워 L분의 DT는 이거는 레티스하고 스캐팅이 일어나는 충돌 숫자입니다. 그럼 토탈 숫자는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얘가 인피니티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레티스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두 개를 합하면 얘가 돼. 그죠? 타워 I분의 DT 플러스 타워 L분의 DT. 자, 이거는 DT를 다 약분을 해. 그러면은 타워 CN분의 1는 타워 I분의 1 플러스 타워 L분의 1입니다. 자, U에는 타워 CN에 비례합니다. 그쵸? 아까 뭐 상수 빼고 질량하고 차지량 빼면은 타워 CN에 비례해. U에는. 그러면은 얘는 U에는 역수에 비례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인피니티하고 충돌할 때 나타나는 모빌리티, UI의 역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레티스하고 충돌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의 모빌리티의 역수하고 합과 같다. 그러니까 토탈 모빌리티의 역수는 각자의 모빌리티의 역수의 합과 같다. 메커니즘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항인데 만약 메커니즘이 네 개다 그러면 네 개 다 쓰면 돼.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렇게 역수가 토탈 각각의 역수의 합과 같다.